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역사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호호 안쌤입니다. 자, 역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사회 교육에서의 한 파트이기도 하죠. 그 부분 중에서도 역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까지 알고 계세요? 네. 뭐 역사에 보면 위인들도 있고 그쵸? 우리 뭐 이순신 장군 이런 사람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나요? 우리 미래에 더 초점을 맞춰져 있나요? 네, 맞습니다.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시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 아울러서 역사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따라서 역사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손조가 살아온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해서 과거랑 현재랑 미래까지도 관련된 것으로 위인들이 업적도 반영되더라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는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리시 변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쉬운데요. 생리시 변 우리가 컨디션을 생각해 봤을 때 생리적인 어떤 그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변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어디 지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체육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생리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리시 변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생리시 변인 역사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생은 무엇이냐 하면요. 생활의 연속성이에요. 생활의 연속성 혹은 삶의 연속성이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사마다 조금 다르게 이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는 뭐냐면 옛날에 위대한 인물들 이순신 장군, 유관순 누나, 세종대왕 우리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그쵸. 위인이라고 불러요. 그 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리더십이라고도 해요. 둘 다 맞는 영어를 한글로 쓰다 보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이런 것들을 다 모은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변은 뭐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그 시대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유아들이 20살이 되었을 때의 시대는 모두 다 똑같을까요? 그렇죠.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그 시간에 따라서 시대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특성이라든지 사람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어때요?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달라요. 그것을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은 다시 할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금 코로나가 딱 생긴 거죠. 만약에 지금 사실은 지금 생기기도 했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게 딱 생겼을 때 그냥 툭 생겼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생긴 거죠. 따라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어떠한 사건이 있다. 그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인과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인과관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리시 변인 모두 다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생리시 변인하면은 우리가 생활의 연속성, 리더십, 시간, 변화, 인과관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생활의 연속성 무엇일까요? 맞아요. 핵심은 뭐예요? 바로 제가 표시한 요 부분입니다. 제가 요걸로 표시를 해 볼게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이 이어지긴 하지만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런 생활이 이어지긴 하지만 이 생활에는 이어짐과 동시에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생활에 대한 과거 무슨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과거 생활 현재 생활 미래 생활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쵸? 미래 생활.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런 예시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일은 민철이네 할머니가 오셔서 민철이 할머니가 동화를 들려주실 거예요. 이런 예시가 바로 생활의 연속성이에요. 할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 옛날 시대에 살았던 그분이 오셔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아들에게 동화를 들려주신다 하는 것은 생활의 연속성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어떤 거? 과거랑 현재를 비교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비교해요? 과거 생활과 현재 생활을 비교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생각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역사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인물들, 인물들이 그 시대적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과 그들의 업적, 이런 것들, 지도력,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시에서 뭐 유관순 누나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조금 두렵기도 했지만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잠도 자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리더십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위인의 명칭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순신이라든지 나이팅게일이라든지 뭐 링컨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사람의 이름.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 것은 인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인물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시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간. 여러분들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기였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네, 그래요. 과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쵸? 과거를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 그래요.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하면 현재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내년 1년 후에 이맘때쯤에는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나요? 그래요. 합격해서 유치원 병설이나 단설 유치원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유아들과 함께 유아들의 행복한 꿈과 그다음 유아의 행복과 전인 발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미래도 물어봤어요. 그쵸? 네,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긴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시간을 과거를 구분하고 현재를 구분하고 미래를 구분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됐죠? 여기까지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죠? 네. 그다음 이제 변화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말 그대로 요거 변화예요. 과거 시간이 우리가 지금 시간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게 변해요. 모두 변해요. 사람도 변해요. 우리 점점 늙잖아요. 그쵸? 아기였다가 영유아였다가 우리 아동이었다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을 지나고 장년을 지나고 우리가 노인이 되는 것처럼 사람은 계속 네, 변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집 앞에 있었던 제가 4살 때 있었던 작은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제가 8살이 되니까 이 대추나무는 이만해졌어요. 제가 20살이 되니까 이 대추나무가 이만해졌습니다. 자, 어때요? 역시 자연들도 어떻게 되더라? 네, 체인지 되더라. 변하더라. 또한 무엇도 변해요? 그쵸. 자연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더라라고 하면 바로 이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 나올 때 분명히 이런 변화, 예를 들어서 어떤 과거와 현재가 조금 달라졌어요. 이렇게 나오지 않고 변화되었어요. 정확하게 구분의 명칭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초점을 두면 됩니다. 이제 인과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인과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건, 우리는 이벤트라는 말 많이 쓰죠. 이벤트. 그쵸? 지금은 코로나예요. 코로나라는 어떤 이슈화된 사회적인 사건이 그냥 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앞에는 원인이 있었다. 그쵸?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것이 나타났고, 그쵸? 또 다시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저희 가족 중에 이제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진 않은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또 다른 이런 좀 무서운 병이 또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걸 들으면서 그것이 또 오는 이유는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건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임용고시를 해요. 그쵸?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임용고시를 하고 있나요? 그게 아니죠. 원인이 있어요. 누군가가 원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합격하는 뭐 예시를 보면 누군가가 합격한 걸 봤어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임용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럴 수 있고요. 임용의 문이 아주 넓어진대요. 그래서 임용고시를 한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 말고도 임용한 사람들을 보니까 "퇴근 시간도 너무 좋고 복지도 너무 좋더라." 이런 복지 때문에 임용을 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러한 다양한 원인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현재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따라서 어떤 이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유아가 다퉜습니다. 두 명의 유아가 다퉜는데 "울지 마. 괜찮아. 너희 무슨 일이야?" 하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그쵸. 둘이 다투게 돼서 속상해서 우는 이유가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 주어서 그 원인부터 여러분들은 교사가 될 여러분들을 잘 중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시로 들면 인과관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사회교육에서의 역사 교육도 여기까지 모두 끝내 보았습니다. 생리시 변인, 생리시 변인, 생리적인 어떤 컨디션이 생리시 변인이다. 변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 생리시 변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